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는요, 네 분의 어벤져스 군단과 저와 수익률 대결을 합니다. 먼저 어벤져스 군단을 이끄는 전문가 그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쓰리지만 희망은 잃지 않고 있는 긍정의 문 헐크,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문서진입니다. 네. 예, 희망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잃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저는 이야기했지만 6월까지는 내리고 7월에 반격이라 생각했는데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6월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뺄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좀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이미 약세니까 예. 제가 보고 있는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도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뭐 이번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지고 했던 네. 지금 소매 기업들의 재고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럼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는 쪽인데 네. 이게 지금 뭐 오늘은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재고가 많아? 네. 그럼 기업 실적 안 좋겠네? 그래서 또 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도 호재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악재로 나오니까 이게 좀 반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애플도 그 천하의 애플도 130달러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빠지면 이제 130달러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답답하죠.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학개미들도 많이 잡았던 구간이 한 그렇죠. 뭐 150달러대 구간에 많이 참 들어가셨었을 텐데. 자, 나스닥이 지금 11,000스닥에서 만스닥을 지켜야 되는데 만스닥은 지키죠? 지켜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줘야죠. 네. 지켜줘야죠. 만선 지켜야 됩니다. 나스닥 여기서 진짜 밀리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게, 우리 주식이 그 자기의 거기 그 돈에서부터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10% 오르면은 맞죠. 예, 11,000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9자를 가다 보면 같은 10% 올라도 이제 상승폭이 맞아요. 줄어듭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지켜내야 됩니다. 만스닥을. 기운은 없지만 주린이들 코치는 쉴 틈이 없다. K1E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진짜 기계적일 마음이 사람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목계지덕이라는 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다, 목. 개지덕, 예. 장자 달생자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좋았던 얘기예요. 네. 흔들리지 마라. 그래야지만 훌륭한 투개가 될 수 있다. 주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흔들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계지덕, 네. 나무로 만든 닭처럼 작은 일에 흔들림이 없는 뜻을 가져야 된다. 네,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2차전지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성장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잘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계지덕. 작은 일이 아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큰 일이죠. 큰일이죠. 네, 큰일입니다. 뉴스에 매일 나오고. 네. 요즘에는 확실하게 이거 들으면 좀 약간 바닥인가 싶은 게 네. 요즘에 거의 매일 모든 뉴스에 3사 메인 뉴스에 이걸 나오더라고요. 네. 주식 떨어지는 거. 네. 그럼 보통 그때 좀 바닥이건 하긴 하던데 예. 좀 지켜봐야죠.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맞는 지표이기는 한데, 목계, 나무로 만든 닭이요. 네. 나무로 만든 닭. 지금 쇠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훌륭한 투개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수익을 위해서 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따가 또 황주명 대표는 어떻게 우리에게 시장 전망을 또 알려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은 우리 주린이쇼 정철진 이겨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계좌는 울어도 나는 울지 않는다. 강철 멘탈 장착.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이 다 메네요. 네. 강철 멘탈을 장착을 하다가 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만 되면은 네. 무너져요. 이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주식 수익률을 줘야 되니까. 네. 네. 아 참. 아 정말 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샀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여진님이 좀 주식 투자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군께서는 뭐 코치 없습니까? 뭐 수익률 얘기를 어떻게 안 됐어? 해요. 아. 서로 대화를 안 나눠요. 금지요. 금지어요. 네. 남편분도 좀 하시나요? 네, 두 분도? 하는데 네. 그 한창 작년에 나스닥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럴 때는 매일 이제 저희 안주거리처럼 매일 밥 먹으면서 주식 얘기를 했는데 하고, 요즘은 서로 안 해.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자. 글쎄요. 네, 네. 가훈이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도 부부 금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더 좋아지는 거죠. 각자의 돈이기 때문에 아.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 네. 각자의 길입니다. 우리 여진님 강철 멘탈을 제가 보기에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좀 보면 매매도 그렇고 자 좋은 성과가 곧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강심장이냐 쫄보냐 강심장과 쫄보를 넘나드는 인간 롤러코스터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콩입니다. 네. 굉장히 이게 좀 어렵고 재밌으면서 약간 흥분되면서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감정이 그쵸. 있네요. 오만 가지 네. 생각이 드는 요즘의 장이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쫄보는 왜 쫄보예요? 이게 약간 계속 떨어지니까 저는 사실 나스닥이 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어제보다 떨어졌냐 올랐냐 보는데 단타 매매니까 네, 원래 단타 트레이더니까. 단타 네. 트레이더들은 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한 5분 주기로만 이렇게 봐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가 보였는데 네. 요새는 뭔가 계속 누가 잡아 내리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단타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되게 힘든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마 쫄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좀 도코가 이 포지션이 요즘에 귀신같이 잘 맞는데 그 이익을 맞아요. 길게 못 끌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딱 사놓고 뭔가 그 전처럼 끈기 있게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매번 이제 주위에 앓는 소리들을 매일 듣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진짜 한 3,000원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예. 근데 막 들어가 있는 건 1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2,000원 먹으면 막 기뻐하고 막 이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빅스를 많이 넣어봤는데 빅스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이것만 보니까 너무 등락폭이 크니까 초단타. 조금만 예. 그냥 팔아버리자. 맞아요, 또 맞아요, 기회가 맞아요. 오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빅스를 하게 되면 성격도 바뀌는 거네요. 네,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주. 예.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또 앞으로 수익률 표라든가 이런 것도 나갑니다. 함께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룰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대결을 하는데요. 주린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제 맨 마지막 라운드 때 수익률에서 저를 앞서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고 수익률은 다 전일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우리 도코가 1위를 탈환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은 수익률의 변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진님. 네, 저는 빅스를 익절을 했습니다. 네. 22% 수익을 와. 내고 팔았고요. 네. 되게 잘 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네. 5만 6천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5만 원 정도 손절을 한 게 있는데 그거랑 그냥 이렇게 똔똔 된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잘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졌죠. 그 나스닥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8.9%, 원유 인버스가 마이너스 15%, 항생테크가
이것도 이거 한 개 산, 4개밖에 안 샀나? 네. 이게 마이너스 0.83. 현금이 30만 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래도 네.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나스닥 레버리지가 5% 넘게 또 빠지고 있네요. 그렇네. 네. 보통 선물 같은 거나 2배짜리가 되게 그렇죠. 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오늘 이 전문가분들이 소개해 주신 거 통틀어서 선물이나 뭐 2배, 3배짜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스닥이. 네. 어떡하죠? 조금 기다리시죠. 네. 웨이팅 해야 돼. 대표님은 그래서 네. 좀 근데 약간 기술적으로도 만스닥을 지킬 만한 확신은 좀 없습니다만 노선 대표 그래도 뭐 희망의 빛 우리 여주님에게 희망의 물타기를 한번 할까요? 일단 지금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기다려 보셔야 그래요?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봤잖아요. 그 시그널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도 그걸 시장이 해석을 계속 악재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많아서 결국 물가는 떨어질 거다. 근데 이게 재고가 많으면 야 기업 실적 안 좋은 거잖아라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뭐 그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리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근데 이게 결국엔 또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럼 이거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그럼 경기 침체잖아가 나오니까 지금은 뭐든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제가 아무리 강세론자라도 지금은 매도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매도는 늦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신규로 여기를 물을 타는 시점은 아니다. 타이밍은 온다. 네. 지금 좀 더 오히려 현금 있으면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한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7월이요. 네, 저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되는 PCE 지표는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7월 CPI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잡히는 피크아웃을 보인다는 그 보이고 거죠. 나서. 네. 네. 물가 상승률에. 총 수익률은 조금 올라서 마이너스 14.4%입니다. 네. 내 말은 30만 원 어떡할 거예요? 그 희망의 물타기 해볼까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빅스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건 어때요? 영혼의 빅스로. 네, 당연히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네. 너무 비싸니까 네. 조금 내리면 8,000원까지 또 내려오겠죠? 뭐 며칠 만에 그러면은 빅스를 사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니까 진짜 이거 뭐 인버스하고 빅스 외에는 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일로 슬금슬금 또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코로나19 때 확 한번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막 1,500까지 갔을 때 그게 1,700인가 1,800으로 올라올 때도 개인이 그 인버스 매도로, 곧버스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랬더니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한다. 이 다 알고 있다 세력은. 이제 이런 뭐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빅스를 할 때도 짧게 짧게 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4.4%였고요. 다음 도코. 네, 저는 일단 그 빅스를 다 팔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에 홀린 듯이 빅스를 또 들어갔네. 예. 샀어요. 그 완전 그 정상가에서 샀어요. 정상가에서. 최정상. 마운틴가에서 샀는데 예. 그래서 산 게 지금 저는 100주를 샀거든요. 그럼 거의 한 80만 원? 아니죠. 이제 100만 그게 원? 만 원이 만 원대. 넘었으니까. 신화는 만 원대니까 1,000원대니까. 네, 저는 그 빅스의 가격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빅스를 100주를 샀고 이거는 마이너스 6.9%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좀 많이 그렇죠. 올랐더라고요. 이게 전일 종가잖아요. 그럼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올랐을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S&P 500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미디어 엔터 종목을 오. 샀어요. 샀는데 사실 이게 어제 팔았어야 됐는데 네. 3,000원 수익이 났었거든요. 비중은요?
이거는 30주 정도 산 것 같아요. 20주인가 30주 샀는데 그럼 한 40만 원? 네, 한 3, 40만 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하고 이제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제 마이너스 1.24% 정도의 수익률이고 네. 그래서 나스닥 레버리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때 반 손절하고 남아 있던 거. 네네. 이거는 거의 이제 오늘은 거의 마이너스 20%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금은 16만 원 있고. 그동안에 우리 도코는 현금 부자였었는데 이제 현금도 거의 타이트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데 향후 전략은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하루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가면은 네.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왜요? 약간 빅스 그 이렇게 표 1분봉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단타 트레이너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이제 1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흔들리고 약간 네. 목깨가 흔들리면은 네. 이제 그때야말로 빅스를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대비 도코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6%. 그러나 만에 하나 뭐 여러분들과는 다른 지금 꿈을 갖고 있죠. 뉴욕 증시가 한 차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저 빅스는 보합을 다 찾았으니까요. 자, 저는요.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있다가 남은 걸 가지고 하나의 신규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요. 이제 메리츠 미 국채 10년 이제 ETN을 사게 된 겁니다. 저게 왜 사게 된 건가? 이제 국채 가격입니다. 저게 미 국채 가격. 저는 지금 시점에 미 국채 가격이 바닥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채 가격은 더 오르고 실은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제가 이제 다른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좋은 건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은 다시 채권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10년물 미 국채 10년의 인기가 좀 높아져서 10년물의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제가 척후병을 저 미국채 10년물 저 ETN에다가 보내놨습니다. 하고 저 H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지를 걸은 거거든요. 환해지. 저는 아직도 달러 약세에 저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환해지까지 걸어서 61002 저게 거래량이 없지만 저 상징적으로 제가 좀 한 주를 산 겁니다. 예. 한 주. 앞으로 저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수익률을 보면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또 달러 인버스 그다음에 신재생 빅스 쭉 한 4주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보는 건 달러 인버스의 차트도 그렇고 좀 괜찮다. 이게 뭐냐? 간밤에 하여간 이 달러에 저는 큰 변곡이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멈추는 것 같다. 예, 그동안 홀로 달러만 강했다면 이제 전방위적인 다른 통화가 연합군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유로도 내가 더 강해질래, 파운드도 내가 더 강해질래. 이제 원화도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면 환율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버스까지 해서 저는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8%로 이번 라운드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보면은요. 1위를 제가 다시 또 탈환했는데 안 좋네요. 마이너스 3.8%. 2위 도코 마이너스 5.6. 여진님이 마이너스 14.4.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전문가분들의 시간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규 종목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문서진 대표 시장 전망 들어볼까요? 뭐 일단 지금 시장은 요즘 이제 저 같은 이제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백약이 무효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든 좋게 나온 전망,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도 계속 이제 나쁘게 지금 해석을 하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를 운신의 폭은 좀 좁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근데 이게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중요한 건 이건 거죠. 그러면 이게 안 좋으면 그럼 지금이라도 싹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뭔가 리스크 관리를 그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어차피 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딱 물리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뭐 한 5%? 뭐 6% 뭐 이런 식으로 물리는 분은 없으실 거고 거의 한 20% 이상 뭐 사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반토막 정도 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굳이 지금 구간에서는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2030년까지의 대세 상승장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 중간에서의 지금 저는 조정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 예상한 것보다는 조정이 좀 깊다. 특히 제가 조금 실책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너무 제가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약간 얕봤다. 네. 예, 그 요즘에 뭐 뭐든지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도대체 우크라이나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는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었는데 그냥 미녀가 많은 국가다 정도만 쌌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아시는 지인분이 그 런던 출장을 갔는데 피시앤칩스를 먹으려고 갔는데 피시앤칩스가 안 된대요. 왜?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왜? 그러니까. 기름은 튀길 기름이 없대요. 그렇죠. 식용유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서 뭘 세상 만사가 다 우크라이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지금 상승을 그러니까 이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네. 지금 망설여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 조금만 어쨌든 조금만 올라도 약간 악재로 해석을 시켜서 떨어뜨릴 건데 굳이 지금 총알을 쓸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반등을 턴을 하려면 조금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의 명분, 네. 모멘텀이 필요한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죠. 그 명분은 우크라이나 아니면 유가거든요. 네. 근데 유가랑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아니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된다. 하지만 시장은 저는 계속 이야기되지만 경기 침체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지만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없어요. 경기 둔화는 있죠. 네. 있지만 그러니까 이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장이 그러니까 뭐 이 닷컴 버블 네, 때처럼 맞습니다. 3년을 내리고 네. 그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대세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고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관망하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유가 하락 체크 포인트고요. 자, 황주병 대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시장이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방송 중에서도 좀 시스템 보고 차트 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풀어갈 게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미래 성장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해외는 안 좋아도 우리는 가자. 이런 좀 욕심을 가지면서 네. 좀 갖고 왔는데 네. 그 새 정부 정책 방향 관련해서 관계부처에서 6월 16일 날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관련해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됐을 때 수출이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안 좋긴 하지만 제가 쭉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거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2년간 양도소득세를 100억으로 올립니다. 10억에서 네. 예.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 우리나라가 10월달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10월달에 주식을 팔아야지만 명부에 안 올라가고 세금도 안 내니까. 네. 큰 손들이 던지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질 네.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증권거래세 인하는 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등 유망산업 신사업 전략적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AI, 뭐 바이오, 모빌리티, 물류, 항공 이쪽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현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같이 지금 일을 보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뭐 IT 쪽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자료에는 갖고는 않았는데 금리가 1.75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올릴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미국 증시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점도표를 찍은 건 연준 위원들이 연말에 3.4를 찍어놨던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네, 3% 이상을 네, 찍었는데 저는 원래 작년에 최고점 2000 몇 년도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5%였거든요. 저는 말이 바뀐다고 봐요. 작년에도 시장 계속 올라간다 그러다 말 바뀌었거든요. 똑같이 저는 2.5가 되면 갑자기 이 정도면 되는데 하면서 말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도표야 뭐 유동적이니까. 예, 물가만 상황에 잡히면은 따라서. 뭐 예, 금리도 안 올리겠죠. 그러면 0.75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하면 2.5거든요. 네, 2.25죠. 1.75니까 어.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계산도 안 되네. 예.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0.25 정도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저는 2.5에서 3이면은 더는 못 올린다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럼 그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식은 선반영 지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0.75 올렸을 때 미국 나스닥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미리 좀 이렇게 좀 매를 맞으면 네.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드디어 매를 맞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말로만 하다가 매를 맞으니까 이제 매 맞았으니까 마음이 좀 속 편해져. 이런 구조로 좀 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 0.75 하면 2.5네요. 그럼 거기에서 일단 일단락이 된다. 7월에서 네. 한 번 더 0.75를 하고. 네, 그럼 2.5 정도 되고 0.25 정도면 2.75인데 네. 거기서는 저는 돈워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천연가스나 옥수수나 뭐 등등 이제 나스닥 네.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 이제 잡혔고요. 예. 그다음에 빅스는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하시고 살짝만 소량만. 네.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희망을 볼 부분이 있다. 정부 정책 쪽 자금이 집행되니까 여기를 살펴봐라고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